안녕하세요. 참았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결국 이렇게 글로 정리하게 되었어요. 사실 이 글을 쓰는 것도 몇 번을 시도했다가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과연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을 때도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했고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며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거든요. 주변 사람들은 항상 제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씩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제가 재혼까지 했으니 주변에서는 정말 대단하다. 멘탈이 강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두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인생의 선배 같은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어제 받은 전화 한 통에 그 모든 확신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치 태풍이 지나간 후 무너진 모래성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강하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이혼하라네요. 그 사람 엄마가 저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이 한마디를 친구에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거든요. 친구는 전화 너머에서 잠깐 침묵했다가 뭐라고 다시 말해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마치 그 말을 반복하면 현실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처음 결혼한 건 28살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만 있으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첫 번째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였습니다. 성실하고 착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했던 것 같아요. 서로를 충분히 알아가기도 전에 결혼부터 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경제적 문제, 성격 차이, 시댁과의 갈등까지 겹치면서 결국 이혼을 선택했죠. 그때도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최악이었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조차 못마땅해 하셨거든요. 그 과정에서 두 아이를 얻었지만 동시에 큰 상처도 받았습니다. 이혼녀, 싱글맘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환경을 만들어준 것에 대한 죄책감도 컸어요. 특히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언제 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빠듯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용기라는 걸. 아이들에게 불행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보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했고 제 자신만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을 혼자 지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소개팅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느낌이 달랐어요. 제가 아이가 둘 있다고 말했을 때도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들을 먼저 만나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때 이 사람은 다르구나 싶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과 만날 때는 아이 얘기를 꺼내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니까요. 아이들과의 첫 만남도 자연스러웠습니다. 큰아이가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남편은 억지로 친해지려 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작은 아이는 워낙 사교적이라 금세 따랐고요. 남편은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축구도 함께 하고 숙제도 도와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도 함께 봤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과 함께라면 완전한 가족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라고 불러도 돼?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큰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사람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이 다시 아빠를 갖게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번엔 첫 번째 결혼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했습니다. 경제적 능력, 아이들에 대한 태도, 가족관,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특히 서로 아이를 더 낳지 않기로 한 약속은 중요했습니다. 저는 이미 두 아이를 키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고 남편도 그 점을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시어머니 말씀까지 들어봤어야 했나 싶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이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상견례 날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는 순간부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인사는 받아주셨지만 미소는 전혀 없었죠. 그냥 형식적으로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인사를 드렸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애가 둘이래? 참.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모를 리 없었거든요. 마치 남의 아이 둘이나 딸려온 여자와 결혼한다니라는 뜻으로 들렸어요. 그때 남편이 어머니,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더 좋은 걸요라고 말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는데도 차갑게 받아주셨어요. 큰아이가 안녕하세요, 할머니.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정중하게 인사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냥 어하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때 알았어야 했는데요. 이분은 처음부터 우리를 반대하고 있다는 걸. 결혼 후 첫 번째 명절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에게는 용돈을 챙겨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투명인간 취급이었어요. 시댁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데 다른 조카들은 떡이며 과일이며 계속 챙겨주시는데 우리 아이들만 빠뜨리셨어요. 처음에는 깜빡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 저희도 있는데요. 큰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원래 할머니가 따로 있잖아. 거기서 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온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가족들도 당황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큰아이의 표정이 일그러지는 걸 봤어요. 아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큰아이가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른들의 편견 때문에 상처를 받다니요. 남편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참으라는 말. 그게 남편이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남편이 어머니와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길 바랐어요.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손자, 손녀라고 말해 주길 바랐는데 남편은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만 했습니다. 그 후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때마다 다른 조카들은 선물을 받는데 우리 아이들만 빠지고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자연스럽게 우리만 빠지고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매번 반복되니까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5년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직접적으로 불친절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이들도 점점 할머니를 멀리했어요. 시댁에 가자고 하면 또 가야 해? 라고 물었고 갈 때마다 기운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안타까웠지만 그렇다고 시댁에 안 갈 수도 없었어요. 그 사이 저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음식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갔고 시어머니 생신 때도 선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께 편지를 쓰게 했고 그림도 그려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괜한 일 시키지 말라는 식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중간중간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남편은 항상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어머니도 나름대로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고 계셔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점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그날은 정말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보내고 저는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날씨도 좋았고 특별한 일정도 없는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평소에 안부 전화를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뭔가 일이 있나 싶었죠.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급한 일이 있나 해서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혼해라. 더 늦기 전에.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농담조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담담하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오늘 날씨가 좋다고 말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갑자기가 아니야.
이미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일이야. 넌 이미 한 번 실패했잖아. 지금이라도 우리 애 놓아줘. 이 말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실패라는 단어가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제가 이혼을 선택한 건 실패가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그걸 실패라고 규정하다니요. 너희 애들 때문에 우리 아들이 자기 아이도 못 가져. 이게 정상이야? 아, 그거였구나. 결국 그거였구나. 5년 동안 우리를 받아들이지 못한 진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남편이 저와 결혼하면서 자신의 핏줄을 못 가진다는 게 못마땅했던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관계가 한 통의 전화로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차가웠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남편이 퇴근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이혼하라고 하셨어. 남편도 놀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놀라는 것도 진짜 놀라는 게 아니라 드디어 말씀하셨구나 하는 식으로 느껴졌어요. 더 이야기하다 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어머니와 이미 여러 번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눴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작년부터. 아니, 사실 결혼 초기부터 가끔 아이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봤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많이 컸으니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할머니는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거야? 더 이상 얼버무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가 용돈도 주고 맛있는 것도 해준다는데 우리 할머니는 왜 그런 걸 안 해줘? 아이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모두 한 목소리로 분노했어요. 미친 거 아냐? 시어머니가 직접 이혼하라고. 그럼 바로 이혼해. 뭘 더 생각해? 친구들은 제가 왜 지금까지 참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저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왜 그렇게 오랫동안 참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또 이혼하네. 두 번째 이혼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이 들리게 뻔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또 한 번 아빠를 잃는다는 것도 걱정이었어요. 이제 막 새 아빠에게 적응했는데 또 이별을 경험하게 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밤새 고민하면서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지켜야 할 건 무엇인가를. 첫 번째는 아이들의 행복, 두 번째는 제 자존감, 세 번째는 진짜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이들은 할머니 때문에 상처받고 있고 제 자존감은 바닥에 떨어져 있고 진짜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도 사실은 착각이었던 거죠. 남편과 마지막으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한테 우리 가족을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무 심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끝까지 중간자 역할만 하려고 했어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을 지킬 생각은 없고 그저 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적당히 중재만 하려고 했던 거죠. 변호사 상담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문제는 복잡하지 않았어요. 아파트가 제 이름이었고 아이들도 제가 키우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아이들을 데려가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남편에게도 우리 아이들은 부담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평생 우리 집에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전화한 거. 좀 감정적이었나 봐. 하지만 결국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사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제가 마음을 바꿔서 조용히 이혼해 주길 바라는 거였어요. 우리 아들도 불쌍하잖아. 자기 아이도 못 가지고.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협의 이혼 서류를 작성하면서 묘하게 후련했습니다. 5년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아이들이 차별받는 걸 보지 않아도 되고 남편의 우유부단한 태도에 화낼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집 안 가도 되지.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아. 오히려 아이들이 더 편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아이들도 눈치를 많이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생활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시댁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아이들이 차별받는 걸 보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찾은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사회적 편견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또 이혼했네. 두 번째 이혼이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예전만큼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상황을 모르는지 깨달았어요. 이번 일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나 법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관계라는 걸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엄마였지만 우리 가족은 아니었고 남편은 법적으로는 제 남편이었지만 진짜 가족은 아니었던 거죠.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돈독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빠가 없어서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로에게 충분하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이들도 엄마,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한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참았던 이야기라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극복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5년 동안 참고 견뎠던 시간이 무의미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전화는 분명 상처였지만 동시에 해방의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 전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계속 참고 살았을 거예요. 언젠가는 시어머니가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말이죠. 지금 돌아보면 그 5년이라는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인내심도 늘었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도 생겼으니까요. 무엇보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아이들도 변했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가기 전날이면 괜히 짜증을 내거나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런 스트레스가 없어졌어요. 큰아이는 엄마, 이제 우리가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 입에서 자유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그동안 아이들도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싶어서요. 작은 아이는 더 솔직해요.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싫어하는 거 맞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도 별로 상처받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할머니는 우리도 필요 없어라고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강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남편을 통해서 안부를 묻는다고 해요. 아이들은 잘 지내는지, 저는 어떻게 사는지. 그럴 때마다 복잡한 기분이 들어요. 진짜 걱정해서 묻는 건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건지 모르겠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 많아졌어요. 아이들 학교 학부모들과도 더 친해졌고 직장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시댁 일로 바빠서 이런 기회들을 놓쳤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특히 직장에서 인정받는 느낌이 좋아요. 결혼했을 때는 항상 집안일이 바쁘겠다, 시댁일이 많겠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제 실력으로 평가받는 기분이에요. 최근에 승진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예전 같으면 시댁 눈치 때문에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당당하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라고 말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스스로도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항상 뭔가에 눌려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물론 혼자 사는 게 항상 쉬운 건 아니에요. 가끔 외로울 때도 있고 아이들 문제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예전에 받았던 스트레스보다는 훨씬 견딜만해요. 차라리 혼자 고민하는 게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친구들은 저에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라고 묻기도 해요.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우선 아이들과 제 자신에게 충분히 집중하고 싶어서요. 언젠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굳이 그런 걸 찾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가끔 첫 번째 이혼 때와 비교해 보기도 해요. 그때는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미 한번 경험해본 일이라 그런지 덜 무섭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라는 느낌이 더 강해요.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예전과 다르더라고요. 첫 번째 이혼 때는 어떻게 해서 이혼까지 했어? 이런 질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시어머니라면 이혼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반응이 더 많아요. 사회적 인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아이들 친구들 엄마들과도 더 친해졌어요. 예전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몇몇 분들은 정말 잘한 선택이야 하면서 응원해 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제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할지, 남편이 어떻게 생각할지,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하지만 이제는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을 보면서도 많이 배워요.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할머니가 차갑게 대하면 상처받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할머니가 이상한 거야 라고 말하죠. 어른들이 오히려 아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 같아요. 혹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해드리고 싶어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나와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정말 해방감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저는 진짜 자유롭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5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존감을 되찾았고 진짜 가족의 의미도 깨달았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경험이 저를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꿈꿨다면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가정이라고 해서 정말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사적인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제는 제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오늘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합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가 5년간 참았던 이야기의 끝이자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